지금 화석연료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게 LNG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LNG 쪽 시장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올해 내년 중에는 분명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책들인데 이 안에서 좀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계속 좀 찾기가 바쁜데 대표적으로 LNG 프로젝트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너희들이 할래? 이렇게 좀 제안을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할래가 아니라 하지였었어요. 웬간하면 들어오지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때 진행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거 자체는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첫 LNG 가스가 이제 추출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건 2030년이 넘어서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긴 프로젝트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포문을 연 거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눈치가 굉장히 좀 빠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런 거에 참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440억 달러 투자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죠. 자기가 추진했다가 중단됐었던 거고,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부채 줄이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것도 찍어낸다 그러면은 반대편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인플레 리스크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연준에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일본이 먼저 손들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LNG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LNG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것 같으면 한국을 왜 못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겠지. 한국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일리 잠깐 들어와 봐. 너네 무역 수지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야. 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좀 성의 표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걸 말 꺼내기 전에 일본에서는 먼저 제가 여기 나서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한국도 생각 있어? 라고 이제 툭 던진 거죠. 그래놓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 주미대사 만났을 때도 우리 거 LNG 좀 해봐. 이제 우리 것도 사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미국의 맹방이기도 하고, 지금 기지가 없어졌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클락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가 있던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LNG 우리가 수입할게요라고 또 손을 들어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환경 문제가 좀 걸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야생 그 생물들, 동식물의 어떤 천연 보고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제 환경 파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를 트럼프 특유의 어떤 돌격 정신으로 해가지고 뭐 다 부수고 내가 돈 이만큼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 도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멕시코만을 통해 가지고 파나마 운하 통해서 들어오는 그 LNG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가 걸려요. 네. 중동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30일 넘게 걸립니다. 근데 알래스카에서 넘어오는 거는 7일이면 옵니다. 확실히 짧네요. 짧죠? 되면은 거기에다가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생산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입할 때는 $15에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만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8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알래스카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 한 6달러 정도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개발돼가지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한테 나쁜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안 하고의 주체는 미국이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이든 간에 미국에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무역 수지 가지고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진 않는 거는 지들은 종이에다 프린터 해가지고 돈이라고 해가지고 뿌려댄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제 앉아서 배 튕기면서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역 수지가 어쩌고 결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얄밉기는 하지만 네.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좀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놓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그림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스타트가 되는 거는 2030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향후에 아까도 단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체들이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고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개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도 그만큼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파이프가 됐든 네. 또는 피팅도 있을 수 있고 각종 기자재들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수출 터미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수주를 받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걸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알래스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뭐 미국에서 계속 뭐 원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LNG도 생산량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맞춰서 최근에 좀 보고서 나왔던 게 쉘, 그 에너지 기업 여기서 뭐 2040년까지 LNG 수요가 60%나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분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화석연료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게 LNG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어요. 근데 자꾸 화석연료 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또 가속시키고 뭐 이런 상대적으로 그 배출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 규모도 다른 것보다는 덜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제 강요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IT 강국 뭐 세계 최첨단에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제조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파는 게 별로 없잖아요. 좀 뭐 칩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설계나 이런 건 거기서 하더라도 전부 대만으로 와가지고 제조해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조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출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첨단이라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수출과 관련된 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차 산업국가죠. 농업, 농산물,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무역수지 역조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려면 천상 그걸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트럼프 방식대로 좀 밀어붙이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광물협정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인할 것처럼 네. 다음 주에 이제 간다 그러고 있고 푸틴은 한술 더 뜨잖아요. 도네스크에 있는 또 돈바스에 있는 그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광물 사용권도 니네 줄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개발권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개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석유잖아요. 네. PNG죠, 이제 거기는. 근데 유럽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다 중국으로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갑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싸게 받았을 거고. 그럼 수입도 안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로. 그러면 또 중국산 물건이 들어갈 때 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뭐냐면 러시아를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석유 시장에서 다시 석유를 팔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PNG죠, 거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게 해줄 건데 문제는 유럽에서 안 사주겠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뭐 조금 전까지 총뿌리 겨누고 막 서로 포탄 쏘고 이 난리 쳤는데 갑자기 종전했다고 해가지고 사주겠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원유도 팔아먹고 그러면서 자기들 재정도 좀 회복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관계 개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라는 걸 아니까 푸틴이 지금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자, 유럽이 그동안 PNG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로 공급받았던 LNG가 지금 중단이 되니까 중동에서 급한 대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 또 유럽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미국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종이에다가 프린터 해가지고 돈이야 이거 가져와 이렇게 아주 대부분이 다 무역 수지 적자잖아요. 네. 어디나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뭘로 채워줄 건데 그렇게 나오면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LNG밖에 없죠. 러시아는 지금 어차피 단전된 상태고 중동 거는 비싸고 알래스카 거 퍼가지고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NG 유럽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한국에다가도 시비 걸면은 우리 중동에서 2배로 비싸게 받아먹는 거 중단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한테도 나쁘진 않죠, 사실은. 무역 수지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많이 나가는 거 이쪽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쪽 LNG 수요, 특히 미국산에 대한 수요는 원에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산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 사용을 지금 하는 데를, 그러니까 많은 데가 보면 중국하고 인도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특히나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설 보강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중국이 처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화 되면서 중국이 먹으면, 중국이 입으면, 중국이 쓰면 그러면서 그런 네. 얘기 많았었잖아요. 이제 인도까지 고개를 드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인도가 LNG 수요가 확 늘어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LNG의 어떤 니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LNG 쪽 시장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살짝 더 나갈까요?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지금 단절이 돼 있지만 러시아가 PNG를 파이프에 넣어가지고 보내주던 가스가 지금 막히는 상황이면 러시아는 그 가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중국에다 울며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까요? 거기도 결국 LNG 캐리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러시아에서 캐리어가 필요하면은 또 중국한테 가지 않을까요? 중국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중국 얼마 전에도 또 LNG 캐리어선 하나 또 샜잖아요. 네. 옛날에 센 거 말고 요번에도 최근에도. 또. 예. 그러니까 이 제품 상용화 해가지고 지금 완성도를 놓고 보면은 한국산이 압도적이에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왜냐면 우리는 바쁘니까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만 또 필요로 하는 게 또 한 5년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제 어찌됐든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까지 놓고 보면은 LNG 시장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보다는 이게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적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료로서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LNG 뭐 프로젝트가 지난 정권, 그 바이든 정권 때 좀 많이 중지도 되고 네. 막 끊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권 때 잠깐 바짝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다음 정권 때도 끊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좀 하시기는 하거든요. 연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또 스톱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풍력산업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된 거를 막지는 못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440억 달러 일본이 지금 얘기했던 금액이면은 그게 거의 60조예요, 그것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도 참여를 만약에 한다든지 또 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금액이 그것보다 더 크게 늘어날 텐데, 뭐 한 방에 물론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그게 갑자기 중단을 시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 정부도 소송 부담에 좀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진행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좀 LNG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LNG 수출량이 뭐 늘어나고 뭐 개발하고 이러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산업들이 있고. 근데 뭐 LNG 추진선도 말씀을 해주셨고 추진선 관련해서 뭐 LNG 기자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고 자원 개발 쪽들도 있고 뭐 피팅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선정을 하자면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좀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파이프가 공급만 할 수 있다면은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북부에서 남부까지 1,400km를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강관 그쪽 관련된 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당연히 피팅 쪽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가서 그게 완공이 돼서 작업을 해서 뽑아냈을 경우에는 이제 실어 날리고 또는 저장을 해야 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될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수혜가 될 건데 순서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2030년에 배를 발주하면은 몇 년에 받을까요? 2033년, 2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발주가 2030년 기준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7년 거는 다 완판이 된 상태고 28년 걸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28년에 받으면은 그게 보통 빨라야 2030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주가 임박했을 가능성 올해 내년 중에는 분명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조선 쪽 역시도 굉장히 수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그 피팅 업체들 주가 급등했을 때가 이제 조선 빅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쪽 프로젝트 이런 것들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 쪽 이제 같이 붐업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어지긴 했는데 맞물려 버릴 경우에는 피팅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된다면 이 프로젝트가 된다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전체 리스트업을 해놓고 지켜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 지금 사실 가장 큰 수혜는 조선이 받는데 문제는 조선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올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 올라가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좀 숨 고르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복합 발전소, 화력 발전소, LNG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유통, 생산부터 유통을 해본 이제 경험이 있는 회사들, 이런 쪽은 반드시 참여가 될 테니까, 그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쪽이 가장 크겠냐 이런 쪽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걸 같이 한번 맞물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회사들 보면은 이제 LNG 현재 캐리어 조선 쪽 섹터에 있는 쪽 내에서만 보면은 그쪽에 기자재 업체들 보면 캐리어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밸류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진짜 붙어버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NG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